6주차 3교시 21세기를 위한 20일까지 연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부와 5부에 대해서 요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진행할 4부의 요약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부는 진실이란 주제로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장은 무지, 여기에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보다 무지하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16장에서는 정의에 대한 어떤 재정립을 강조하고 있고, 17장에서는 우리가 탈진실, 호모사피엔스는 지금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는, 어떤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어떤 그런 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공상과학소설, 이렇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4부에서는 우리 모두는 생각했던 것보다 무지하며 진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디뎌야 할 결정적인 걸음은 자아야말로 우리 정신의 복잡한 메커니즘이 끊임없이 지어내고 업데이트하고 재작성하는 허구적 이야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좀 쇼킹했던 내용이 이 문구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아는 내 스스로 결정하는 어떤 결정체이고 나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세계라고 봤는데, 유발 하라리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가 어떤 스스로 만족하고 지어내는 어떤 허구적 이야기고, 이것은 계속해서 바뀔 것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4부에서는 15장과 17장이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지하다, 이걸 인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몇 세기 동안 자유주의 사상은 합리적 개인에 대한 엄청난 믿음을 키워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은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권자가 가장 잘 안다는 생각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유권자가 가장 똑똑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은 유권자들도 굉장히 집단지성에 의해서 많이 감정적으로 휘둘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시장 자본주의에서는 고객은 언제나 옳다고 보는데 그것도 옳지 않다. 또한 자유주의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은 학교에서 리드하는 것이 가장 또 합리적이라는 것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합리적 개인을 과신하는 것은 실수이고,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며 대부분 집단 속에서 사고하더라. 그 이후로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동물들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고 마침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 개인의 합리성이 아니라 대규모로 함께 사고할 수 있는 전례 없는 능력 덕분이다. 뒤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앞에서도 우리가 학습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간은 모든 그 종들은 150명이 넘어가게 되면 소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단합하는데 어려움인데, 인류가 이런 대규모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만의 허구적인 어떤 그 믿음, 진리, 종교, 이런 것들을 만드는으로써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단합시키는 그런 힘 때문에 지구상에서 다른 동물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유발 하라리는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견해는 개인의 합리성보다는 공동체의 집단 사고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견해를 고수하는 것도 집단을 향한 충성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기에 대해서 경례하고, 예를 들어서 민족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또 회사에 대해서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집단을 향한 충성심에 대한 어떤 길들여진 어떤 집단 사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의 착각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다른 사람의 지식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퍼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입고 있는 옷에 달리는 지퍼를 여러분들이 쉽게 올리고 내리고 하지만, 실은 이 지퍼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남의 만든 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을 내 지식으로 착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의 해결법으로 더 많은 지식 정보 제공은 별로 소용이 없다. 왜? 계속해서 바뀔 것이고 새로운 지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은 지식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중요한 것을 고르지 않는 이런 능력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헤아리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로 가득한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보면은 뭔가 정치적인 거에서도 보면 자기와 같은 진영에 있는 유튜브나 어떤 그 방송, 그 다음에 매체의 어떤 이론만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휩쓸리면서 자신의 의견을 오히려 공고히 하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새롭게 도전받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력자들이, 특히 권력의 블랙홀이라고 해서 이제 유발 하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는 지배하면서 진실 파악하기는 너무 바쁘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자기가 어떤 과거의 진실을 밝히겠다,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에서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는 거대한 권력은 불가피하게 진실을 왜곡하며, 권력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기보다는 바꾸는 데 관심이 많다.
그 이유는 수중에 거대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나를 부르는 것만 같기 때문에 진실을 원하면 실질적으로 블랙홀을 피하고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데 대부분 지도자들은 짧은 시간에 어떤 권력을 공고히 해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진실을 왜곡하면서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기보다 바꾸는 데 관심이 많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제시대 때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해방 이후에 어떤 뭐 5.16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광주항쟁 이런 것들이 어떤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권력자들의 어떤 그런 왜곡된 심리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그 인류의 역사상에서 이루어진 어떤 권력의 블랙홀 현상이라고 유발하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장에서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의감은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현재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모피를 입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나는 정의롭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어떤 그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정의감이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현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21세기 시민들은 종교가 있든 없든 각자 수많은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윤리적 소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윤리경영, 윤리적 소비를 많이 하는데 실적으로 뭐 예를 들어 착한 커피 먹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착한 뭐 의류 입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좋은 것은 맞는데 이것이 모든 지구인,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진리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런 행동이 또 다른 어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것이 과연 전체적으로 내가 모든 것에서 내가 정의롭다고 볼 수 있냐 이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는 탈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짜뉴스는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가짜뉴스라는 것에서 이제 종교를, 유발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를 많이 믿는 어떤, 이제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어떤 그런 원우님들께서는 좀 약간 좀 거슬림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종교적,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적어서 그런지 아마 이게 크게 뭐 저는, 이렇게, 거부감은 없었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은 늘 탈진실의 시대를 살아왔으며 호모사피엔스야말로 탈진실의 종이다. 그래서 인간은 약간 가짜를 추구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호모사피엔스의 특유의 힘은 허구를 만들고 믿는 데서 나온다. 그래서 석기 시대 이래 줄곧 자기 강화 영신하는 인간 집단을 하나로 묶는 데 기여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뭐 단군신함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정말로 낯뜨거운 이야기인데 5,000년을 이어오면서 마치 뭐 곰과 호랑이가 뭐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것들, 그 다음 뭐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허구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가져온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로 호모사피엔스가 이 행성을 정복한 것도 무엇보다 허구를 만들고 퍼뜨리는 독특한 능력 덕분이었다고 유발하라는 이야기라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새로운 건 어떤 분석이었지만 저는 상당히 과학적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이방인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포유동물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종족들은 자기 종족과 다른 종족이 오면은 굉장히 그것을 거부하는데 인간은 자기들이 이렇게 집단을 확장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서로의 허구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서로 어떤 집단을 크게 형성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좀 딱 임팩이 있더라고요. 1,0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조작된 이야기를 한 달 동안 믿으면 그것은 가짜 뉴스지만 10억 명의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믿으면 그것은 종교로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들이 다 몇천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터부시하는데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몇 명의 사람들이 믿느냐 어떤 숫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오래 믿다 보면 이것은 결국은 진실로 우리가 이제 둔갑이 된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는 거죠. 신화라는 거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요제프 괴벨스라는 우리가 이제 나치 어떤 브레인이라고 했던 국가대중계몽 선동장관이었던 요제프 괴벨스가 한 유명한 말 있죠. 한 번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지만 1,000번을 반복하면 거짓말은 진실이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계속하면 이제 그게 오히려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을 단결시키는데 거짓 이야기는 진실보다 본질적인 이점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가짜뉴스. 지금 뭐 미국도 지금 뭐 대통령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가짜뉴스가 각 진영별로 남발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데에서 가짜뉴스를 오히려 그걸 더 진실보다 유리하게 판단하는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실과 권력의 동반 여행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실적으로 권력을 바란다면 어느 시점부터는 허구를 퍼뜨리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호모사피엔스 종으로서 인간은 진실보다는 결국은 권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느 시점부터는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구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어떤 종족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18장에서는 이제 공상과학 소설에서는 이제 우리가 미래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것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앞으로 150세 시대가 되면은 뭐 인간의 장기를 교체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굉장히 우리가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앞으로 로봇이 모든 일을 대신할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다른 어느 동물보다도 협력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협력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어떤 약간 불확실한 허구를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1931년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지금 21세기를 예측하는 게 나오는데 이때는 전쟁과 기근, 역병은 완전히 사라지고 중단 없는 평화, 번영 그리고 행복이 최고가치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저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또 지금 쓴 만약에 22세기도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실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깔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정, 저는 이 말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느꼈습니다. 인간은 생화학적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과학은 인간 알고리즘을 해킹할 수 있고 기술을 사용해서 앞으로 인간을 조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빅데이터가 계속해서 인간의 모든 정보를 관리하다 보면은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행동한다고 판단하지만 우리도 알고리즘에서 충분히 지배받는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평상시 자주 보던 유튜브 화면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가 제 스마트폰에 보면 항상 앞줄에 뜨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미 제가 그러면 저도 모르게 또 그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선택권을 제 스스로 제한을 받는 그런 것들이 점점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부. 제5부에서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좀 시간이 없고 한번 이 책을 읽거나 한번 요약을 하고 싶다면 1부와 5부 서문만 읽으면 이 책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1부와 5부 서문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5부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힘들게 되면서 과거에는 효율성의 사회였다면 이제는 회복 탄력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강화시켜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명상의 생활화가 중요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장은 교육, 20장은 삶의 의미, 21장은 명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제5부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삶의 의미, 명상을 통해서 나와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이며 알고리즘이 우리를 더 알게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은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것의 대부분은 앞으로 20, 30년 후면 쓸모없을 것이 되는데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밀어넣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데 결국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수해야 될 교육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더 많은 정보다. 이제는 더 많은 정보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 중요한 능력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 정보 이해 능력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 많은 정보들을 조합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육에서 우리가 보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학교는 기술적 기량의 교육 비중을 낮추고 종합적인 목적의 삶의 기술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 삶의 기술이며 이는 바로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며 낯선 상황에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는 기술이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지만, 하지만 자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자신이 기술에 봉사하게 되는 상황.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것을 알면은 내가 기술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본인이 그걸 모르고 따라갈 때는 결국은 기술에 봉사하게 되고, 내가 시대의 어떤 역행하게 되면 나는 결국 루저로서 결국 이제 그런 데서 내가 도태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늘 낯선 것이 새로운 기본이 되고, 개인의 과거 경험은 물론 인류 전체가 겪은 지난 경험까지 미래의 안내자로 삼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미래 우리 개인의 존재와 삶의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싶다면 알고리즘보다, 아마존보다, 정부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첫 번째로 가장 강조하는 것, 자신에 대해서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될 역할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알고리즘에게 통제당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는 무엇이냐? 인간의 소명은 바로 창조하는 일이고, 그것이 곧 삶의 의미다. 그래서 창조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에서 새롭게 이렇게 창조하는 일. 우리가 앞에서도 1교시에서도 일에 대해서 학습하면서 일에 우리가 앞으로 일이 AI로 많이 대체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전문가 역할도 많이 줄어든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AI가 침범할 수 없는 대다수 영역들이 창조하는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이 결국 삶의 의미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우리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이며 우주에는 미리 짜인 각본이 없으므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결국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도 굉장히 참 이 책에서 의미 있고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명상. 개인적으로 한 번도 명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거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저에게 울림을 많이 줬던 장이 21장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한 6년 반 전에 6년 전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감사일기를 쭉 쓰면서 지금까지 6년 동안 써왔듯이, 아마 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빠르면 아마 올해 안에 이제 명상을 새롭게 제가 이제 저희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좋은 생활 습관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유발 하라리가 많이 강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을 자세히 관찰할수록 순간순간에도 지속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뇌도 정신도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찰나찰나 이렇게 변화되는 거지, 이게 어떤 고정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세계 사이에는 언제나 몸의 감각이 있으며, 나는 결코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몸속 감각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내 몸속 감각이 좋으면 좋은 것을 느끼는 거고, 불쾌하면 겁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이 불쾌하면 기피로, 쾌적하면 더한 갈망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고통의 가장 깊은 원천은 나 자신의 정신 패턴에 있다는 사실이다. 좀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명상에 대해 잘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명상의 효과, 뭐 이 책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의 엘리트는 왜 명상을 하는가라는 우리가 와타나베 아이코의 어떤 책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본 일인데, 상당히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다수의 많은 정치인들, 그 다음에 또 유명 인사들, 또 그리고 또 세계적인 어떤 그 리더들이 명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상을 그 사람들이 그 바쁜 와중에도 명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5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우선 스트레스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이유는, 우리가 명상 아마 여러분들도 학창시절 내지는 어디 연수원, 수련회에 가서 많이 해봤을 겁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짧게나마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호흡이 천천히 되게 되니까 심장박동이 느려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이제 머릿속에 잡념이 없어지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어떤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사회에 많은 어떤 책임과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스트레스 감소하는 명상을 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집중력이 향상이 된다. 우리가 결국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고의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몰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몰입의 힘이라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짧게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명상을 통해서 집중력을 향상하고, 우리가 그 운동선수들이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떤 자기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향상을 하는 것처럼 명상은 어떤 집중력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앞으로의 어떤 그 이제 정보기술혁명, 생체기술혁명 시대는, 생명기술혁명 시대는 앞으로 창의력밖에 대체할 수가 없는데, 창의력이 향상이 되니까 명상의 효과는 굉장히 또 좋다고 봐야 되겠죠. 네 번째는 또 우리가 삼불시대라고 해서 불안, 불만, 불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요즘처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 방역, 어떤 또 생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불안이 많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게 되면 결국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어떤 적응력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회복 탄력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또한 뭐 이렇게 머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가 좋아지는 것은 IQ 향상을 이렇게 변형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명상에 분명히 순기능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물론 명상도 그냥 눈만 감고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좋은 어떤 명상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제가 한번 명상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해서 또 다음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명상에 대해서도 한번 저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소개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우선 제가 또 경험을 해봐야 또 여러분들에게 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명상에 대해서 한번 저도 깊게 한번 몰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아직 좀 이 부분은 완벽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아라는 것이 실제가 아닌 우리의 상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 문구가 제가 딱 그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와 삶의 의미,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진실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이다. 그래서 뭐 아주 이 저자는 명상에 대해서 거의 그냥 홀릭에 빠져 있을 정도로 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런 책을 집필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이론을 왕성하게 이렇게 정립할 수 있는 것도 명상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신훈련을 통해서 고통을 관찰하고 고통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그리고 정신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고통을 없앨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감각을 최대한 어떤 바깥세계하고 이완시켜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 제가 1교시에서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주 이것도 이 저자의 어떤 탁월한 어떤 문장력이라고 보는데, 인간은 윙윙거리는 모기를 잡아 죽이는 방법은 안다. 그래서 우리가 모기약을 뿌리든지 파리채로 잡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머릿속의 잡생각을 죽이는 방법은 모른다. 결국 이것은 뭐냐? 인간은 바깥 세계를 지배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내부 세계인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방법을 모른다. 결국은 내가 행복하고 하려면 내가 내 내부인 정신세계가 바깥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는 바깥에서 원인을 찾고 거기에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명상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직 명상을 모르고 있는데 일단은 문장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현재 제가 직접 체득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카톡에 또 그런 사례를 올려준다든지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주차 퀴즈도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세 문제를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지금 이 6주차는 실은 이제 지금 추석 연휴 주에 우리가 강의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프라인 때 같으면 이렇게 휴강을 하거나 보충 강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온라인 학습의 특성상 추석이건 공휴일이건 휴강이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시간이 되는 때 아니면 또 추석 연휴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도 듣고 이렇게 퀴즈답을 이렇게 좀 적절한 시기에 제출을 바랍니다. 자, 오늘 그 6주차 강의를 정리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 이 책은 스테디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이미 내용을 아실 걸로 보는데, 제가 이 책을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조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유발 하라리가 21가지 제언을 했는데, 이 책과 가장 맞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가 이런 흔들림 없이 내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현재를 내가 충실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나의 프레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최인철 어떤 교수의 말처럼 우리가 좀 더 긍정 프레임, 어떤 예를 들어 상위 프레임,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복 프레임, 이런 좋은 프레임들을 여러분들이 습관화를 시켜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올해 1월부터 벌써 이제 추석이 지금 올 때까지 거의 9개월이 될 때까지 굉장히 힘든 여건들을 많이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향도 지금 방역 때문에 많이 방문하기보다는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긍정의 프레임으로서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시길 바라면서 이번 강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6주차로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을 제가 좀 미흡하지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주차로서 1주차에서 6주차까지 핵심 요약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반복학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추석 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